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힐 이퀘이션을 아날리틱하게 푸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으로 아이겐 펑션 만들어서 그거 익스펜션 하는 방법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펑션 혹은 펀더멘탈 솔루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미분 방정식이 오리지널 미분 방정식이 타임과 x에 관한 펑션이었는데 그거를 타임은 그대로 킵하는데 x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돌려서 거기서 미분 방정식을 풀고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방법을 썼는데 뉴메리컬 하게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썼어요. 그래서 그 FFT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뉴메리컬하게 푸는 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한 번도 강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챗GPT가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뉴메리컬하게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워드 오일러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백워드 오일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랭크 니콜슨이에요. 그래서 포워드 오일러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포워드 순으로 간다는 거고요. 백워드 오일러라는 거는 시간 순서가 좀 백으로 가는 거고, 크랭크 니콜스는 그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explicit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연립방 정식을 안 풀어도 된다는 거고요. implicit이라는 거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간이 포워드 방향으로 가냐, 백워드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포워드 이퀘이션, 백워드 이퀘이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안 풀면 explicit이라고 그러고요. 풀면 implici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퀘이션을 푸는데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포워드니 백워드니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explicit, implici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투이티브한 포워드 오일러를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상황은 이래요. 타임 제로고요. 타임 제로에서 우리가 0.4하고 0.6 사이에 이게 1이 되는 템퍼레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여기에 아이스가 있었죠. 여기에 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바운더리는 항상 제로가 되도록.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센터에 있던 힛이 조금씩 옆으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타임 제로에서고요. 그러면 타임 델타 t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타임이 2 델타 t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쭉 계산해서 t가 우리 계산한 게 0.1초일 때인가요? 그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보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 그림 네 번째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포워드 오일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아, 0.1초죠. 0.1이에요. 우리가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0.1일 때 시간을 알고 싶은 거고요. 타임을 몇 개로 쪼갰냐면 NT 이퀄 1000입니다. 예, 그 얘기는 여기 타임을 1000개로 쪼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0.1초까지의 시간을 1000개로 쪼갰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간마다 우리가 템퍼레처를 계산을 해낼 거예요. 그리고 x축은 nx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0개를 쪼갰어요. 그러면 처음에 0, 여기 0, 2를 100개로 쪼갠 거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노드 포인트에서 템퍼리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드 포인트들이 0.4하고 0.6 사이에 있으면 1로 주어질 거고요. 그 바깥에서는 0으로 주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처음 스타팅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타임 제로에서 타임 제로에서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100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노드 포인트에서 템퍼레처가 있고요. 그걸 UI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UI 플러스 1, 여기 UI 마이너스 1. 여기 T일 때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타임 t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그 각각의 노드 포인트에서 템퍼레처를 안다고 그래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t 플러스 델타 t만큼 시간이 앞으로 지나갈 때 그때 요 노드 포인트에서의 템퍼레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힐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예? 그래서 우리의 힐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이 점에서의 템퍼레처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의 T 플러스 1에서 I 노드에서
T 플러스 1에서의 temperature 빼기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 세 개의 포인트 가지고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예, 그거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Central Difference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 스퀘어 u의 n은 타임을 의미합니다. I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 u의 I t 플러스 u의 I 마이너스 1 t. 왜 이렇게 근사를 하냐? 테일러 익스펜션에 보면은 요렇게 근사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타임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근사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이렇게 근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템퍼레이처가 요 놈이고요. 그죠? 나머지 값들 보면 요거는 여기에 템퍼레이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템퍼레이처고요. 요거는 여기 템퍼레이처고 여기는 여기에 템퍼레이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타임 t에서 요 세 개의 점에서의 템퍼레이처를 알면 그 아까 디스크리테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요놈의 템퍼레이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텐실인가 뭐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세 점을 통해서 센터 포인트 앞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이퀘이션이. 그러면 쭉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쭉 계산을 하면 여기들은 계산이 되지만 여기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0으로 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얼음을 붙여놨다고 그럴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템퍼레이처가 주어지면 힐 이퀘이션을 디스크리타이즈를 아까처럼 하면
지금 현재의 세 개의 포인트에서의 템퍼레처를 이용을 해서 센터 포인트의 넥스트 스텝에서의 센터 포인트의 템퍼레처가 계산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처음과 끝의 템퍼레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고요. 따라서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건 얼음을 붙여놓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0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explici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이 이퀘이션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u의 t 플러스 1의 i는 uit 플러스 dt dx 스퀘어 d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의 템퍼레처가 explicit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하나도 안 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explicit method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연립방정식을 안 풀기 때문에 explicit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이 보면 포워드 방향으로 쭉 가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포워드 오일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코드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저도 코드를 안 봤어요. 그냥 이거 그림만 보고 잘 나왔다. 오케이, 코드 맞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챗GPT가 짠 코드예요. 챗GPT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코드를 짰습니다. 오케이. 코드 봅시다. 그전 시간까지는 아날리틱 솔루션 파트만 봤는데 이제 뉴메리컬 파트거든요. 그래서 L은 1이고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를 보겠다는 거고 T는 0.1이에요. 0에서 출발을 해서 0.1까지 가겠다는 거고 NX가 100이고요. 그 얘기는 0하고 1 사이 스페이스 공간을 100등분을 해서 그리드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NT가 1000이고요. 그 얘기는 0하고 0.1 사이 타임을 1000개로 쪼개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D는 히디케이션에 나오는 컨스탄트고요. 0.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가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게 있는데 요게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 있나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조금 더 써보죠. UIT 플러스 1은 UIT 그 다음에 DT DX 스퀘어 D에 여기가 요게 그러니까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 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죠.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u0t부터 u의 n-1t까지 이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면 요게 다이고널 텀이에요. 그리고 요게 오프 다이고널 텀이죠. 그러니까 dt dx 스퀘어 d는 컨스탄트 텀으로 앞으로 빼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쭉 들어갈 거고 여기 1이 쭉 들어갈 거고 오케이. 그런데 맨 마지막 처음 항하고 그러면 U1부터 n-1까지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근데 U0하고 un-1은 제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아이덴티티에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제로고 그러면 제로가 될 거고 여기도 여기 제로 제로 여기도 제로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매트릭스가 0, 0, 1, 1, 1, 1 이렇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t dx 스퀘어 d에 여기인데 기본적으로 센터가 마이너스 2가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처음하고 끝은 무조건 제로로 때려놓은 요 매트릭스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쭉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보면 요 매트릭스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컨스트럭트를 하고 그걸 리사이클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construct forward matrix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죠. 지금 forward matrix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코에피션트가 뭔가? ddt dx 스퀘어 ddt dx 스퀘어 ddt dx 스퀘어 이걸 코에피션트라고 불렀군요. 이거를 코에피션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매트릭스를 보죠. 매트릭스 일단 기본적으로 nx 100 by 100이에요. 아까 nx가 100이었거든요. 100 by 100 매트릭스고 다 일단 제로를 때려 넣었고요. 여기 1.0을 넣네. 이니셜 컨디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로 저가 0으로 때려 넣는데 그거는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0이 아닌 걸로 컨스탄트여도 되니까 일단 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나중에 생각하고 나머지 거를 봅시다. 요게 1부터 99까지거든요. 1부터 99까지. 그러니까 처음 로우하고 마지막 로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 폼에서 제일 위에 윗단하고 마지막 단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요 레인지를 보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AII가 다이고널 텀이에요. AII가 다이고널 텀이고요. 다이고널 텀이 첫 번째 매트릭스에서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이피션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이 처음 매트릭스에서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지금 다이고널 텀에 마이너스 2가 곱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이피션트, 이거 아까 코이피션트라고 그랬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 앞에 단은 1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코이피션트고요. 하나 밑에 단, 다음 단도 셀프 코이피션트. 그 다음에 제가 0으로 처리했는데 이걸 1로 처리해도 동일하네요. 그죠? 제가 0으로 처리했는데 이걸 1로 처리하면 그냥 처음에 있던 템퍼레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코드 정확하게 우리가 쓴 코드 그 매트릭스 폼인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가 0으로 그냥 때려 버렸는데 그거보다는 1로 때리는 게 좀 더 맥센스하네요. 제가 0으로 때린 거는 그냥 0이니까 그냥 0으로 때렸는데 1로 하면 처음 조건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Dirichlet Boundary Condition이라고 그러나 봐요. 처음에 양 끝점에 있는 템퍼레처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워드 때 나오는 이 매트릭스를 그렇게 건설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construct forward matrix 해서 A forward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1000번 반복해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construct forward matrix 만들었고 오케이. 여기 initialize step func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스텝 펑션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0.4하고 0.6에서 1을 주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U 이닛이 있군요. 여기 보면 U 이닛을 맨 처음에 제로를 줬어요. U 이닛을.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여기에다 요 이니셜라이즈 스텝 펑션 하면 0.4하고 0.6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찾고요. 그죠? 0.4하고 0.6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찾고 그래서 거기에는 1.0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U도 똑같이 했네요. U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템퍼리처일 것 같은데
그래서 u init이 있고 u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둘 다 제로로 세팅을 했고요. 이니셜라이즈 하면 둘 다 0.4하고 0.6에서 2를 갖고 나머지는 제로로 갖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스텝 포워드 오일러라고 있어요. 스텝 포워드 오일러 그러면 u를 a 포워드 해서 u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u init을 왜 계산을 했지? u init이 필요 없는데 이니셜라이즈 할 거고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하면 u의 이니셜 템퍼레처가 나올 거고요. 스텝 포워드 하면 u가 계속 매트릭스 이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쭉 계산을 할 거예요. 유이닛을 왜 계산했죠? 그림 그리려고 그걸. 아까 그림에 보면 이니셜 템퍼레처 있고 터미널 템퍼레처 있죠. 예, 그림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실제 계산에서는 U 이니셜이 계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스텝 포워드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오케이. 솔브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솔브 하고 메소드가 포워드면 포워드냐 백워드냐 크랭크니스냐에 따라서 스텝이 요 함수가 됩니다. 메소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를 포워드를 해서 솔브 그러면 이게 포워드인지 백워드인지 크랭크니클슨인지에 따라서 스텝이라는 거를 대응하는 메소드로 치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1000번 스텝 하면은 U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이니셜 여기 보면 여기서 쓰여요. 그림 그릴 때 이니셜 템퍼리처가 여기 나오고요. 이게 0.1초 후에 템퍼리처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지금부터 실험을 좀 할게요. 요거를 죽이고 코드 뭔가 하나 죽였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그 코드를 죽였는지. 지금부터는 저가 죽인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여기죠? 오케이. 문제 없이 돌아가죠? 그죠? 여기서 NT가 1000이었어요. 그죠? NT가 1000이었어요. 요거를 조금 바꿔보죠. NT를 100으로 바꿔보죠. 그러니까 지금 NX가 100이고요. NT가 1000이었어요. 그런데 NT를 10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1000번 했던 걸 100번 하는 거니까 컴퓨테이션은 10분의 1 시간으로 줄어요. 그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좀 전에 1000번 했는데 이제 100번 할 거니까. 오케이. 응? NT라고. 오케이. 오케이. 응? NT 맞는데? NT 1000? 잠깐만요. 응? 아,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위에다 넣어야죠. 예, 여기다 넣어야 돼요. 예, 저 요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응? 잘 돌아가네? 이렇게 10개 해보죠. 이상하죠? 오케이. 100개는 괜찮았어요? 100개 괜찮아요? 90개 해보죠. 90개도 괜찮고, 80개. 괜찮고요. 70개. 계산량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70도 괜찮네요. 60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60번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50개. 오케이. 40개. 오케이. 10개부터 문제가 생기나? 오케이.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코멘트 처리한 거를 살리고, 돌려볼게요. 어? 워닝을 줘야 되는데. 오케이. 워닝을 안 주네요. 이 포워드 메소드는 언스테이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X하고 델타 T가 좀 궁합이 잘 안 맞으면 솔루션이 릴라이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걸 강제로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19 그래서 워닝이 떠야 되는데 오케이 19 하니까 워닝이 떴네요. 20은 맞았는데 예, 아까 제가 언커멘트 처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요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델타 X하고 델타 T가 궁합이 맞아야 돼요. explicit한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value error가 났고요. unstable, reduce dt or increase dx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요거 코멘트 처리했던 거거든요. 요게 뭔가 봅시다. 체크 스테빌리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이피션트 계산을 했죠. 코이피션트. 코이피션트가 0.5 이상이면은 문제가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explicit인 경우에. implicit하고 크랭크네크스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좀 전에 에러가 발생을 한 게 코이피션트가 0.5보다 컸기 때문에 밸류 에러를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요 unstable 하니까 dt를 줄이거나 dx를 증가시켜라는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이건 explicit한 경우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20은 괜찮네요. 20도 저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그 스테빌리티 테스트는 통과를 해서 그 밸류 에러는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솔루션의 퀄리티를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스테빌리 컨디션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아까 d 곱하기 dt 오버 dx 스퀘어 아까 코에피션트라고 했던 게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스테빌리티 컨디션이에요.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플릿한 경우에. 그러면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볼게요. 솔루션을 조금 게싱을 합니다. 이렇게 게싱을 해요. 여기 보면 여기 n이라는 게 타임이거든요. n이라는 게 타임이에요. 그래서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이쪽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세퍼레이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날리틱 솔루션 할 적에 첫 번째 방법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임은 크사의 n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베리어블은 크사의 n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x에 대한 베리어블은 사인 코사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리케이션에서 첫 번째 방법 보면 이렇게 됐고요. 솔루션이 보면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이고요. 타임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익스포넨셜 형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그 사이에 t승 형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해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이고요. 타임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 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에서 썼던 그거랑 동일한 형태예요. 근데 조금 심플한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거랑 동일한데 단지 t 대신에 n이라고 쓴 거예요. 오케이? n이 타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t 대신에 n이 들어간 거고요. x는 그대로 xi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게 우리가 explicit 할 때 사용한 거예요. 요 알파가 아까 코에피션트라고 했던 거고 우리. 그래서 계산하면 크사이가 이렇게 되고요. 계산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크사이가 1보다 작아야 크사이가 1보다 작아야 이게 블로우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사이가 1보다 작는다는 조건이 1 빼기 4 알파 요게 1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걸 정리를 하면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여기 하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크니까 그 조건은 안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노이만 스테빌리티 아날리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심플해요. 그 솔루션이 separation of variable 타입으로 가정을 하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요 크사이 텀, 타임에 해당하는 텀이 1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풀어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거는 안 풀어봤고요.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크사이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다면 이제 요게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이 알파는 아까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코이피션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 d 곱하기 dt 오버 dx 스퀘어 코이피션트가 2분의 1보다 작아야지 스테이블한 거예요. 스테이블이 개런티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상에서 보면 셀프 책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그거예요. 요거. 그래서 아까 19를 넣었더니 에러가 떴죠?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